규모 7.7, 미얀마 강진 희생자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지진은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 급파한 한상우 특파원 연결해 정규 뉴스에서 못다 전한 지진 피해 현장 취재 내용 들어봅니다. 한상우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이번 미얀마 강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만달레이라는 곳이죠.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미얀마의 만달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번 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이 만달레이는 미얀마에서 양곤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인데요.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또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만달레이시는 서쪽에 구시가지 그리고 동쪽에 신시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나마 건물이 튼튼한 신시가지의 피해는 별로 없었던 반면에 구시가지는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만달레이에 도착해서 구시가지의 거리를 걸어봤더니 도로를 놓고선 양쪽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다 주저앉거나 쓰러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들도 언제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걱정인데 구조 작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인명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정부가 발표한 거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2,700명이 좀 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 상태여서 이 군이 통치하고 있는 정부와 여기에 반기를 든 반군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달레이 바로 강 건너편에 반군이 통치하고 있는 사가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가잉 지역은 지금 얼마나 지진 피해가 났는지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깔린 어린이를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외신을 통해서 간간히 전해지는 정도인데 오히려 이 만달레이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미얀마 지역의 피해는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명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워낙 물자가 부족하고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이곳저곳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갔던 피해 지역에서는 건물이 무너진 지 닷새가 지났고 그 안에는 사람이 6명이나 깔려 있는 상황인데 구조 작업은 어제서야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시대 6억 잔이에요. 있었어요. 아직 6명 남았대요. 안에서.ဟုတ်တယ်မထမ်းသူတို့ခုမှဒီနေ့မနေ့ကမှလာလောက်တာ 5일 지났는데 어제부터만 구해주는 일을 시작했대요. 72시간이 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미 72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해외에서 파견된 구조 인력과 함께 계속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주민들은 좀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노숙을 하는 사람들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집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어서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운동장 이런 곳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얀마 자체가 전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전력이 공급됐었는데 공급되던 전력마저 아예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발전기를 놓고 연료를 받아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쓸 수 있지만 이마저도 안 되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암흑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또 식수 공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식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생수를 갖다 주고 해외에서 주는 생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예 물이 없어요, 집에? 싫어. 없대요. 이거는 배천에서 일이 뺐구나. 약과가. 4일 쉽다. 12 4일 그리고 당연히 생활 용수도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씻지도 못하고 또 밥을 지어 먹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떼거나 수수로 물을 끓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진이 난 지 이제 닷새, 6째 날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간신히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길어진다면 정말로 이곳의 상황은 처참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각 도시 조금 피해가 덜했던 도시에서 사람들이 지원 물자를 보내고 있고 해외에서도 구호 물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 여진까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주민들 괜찮나요?
한특파원도 뭐 취재하면서 위험한 순간은 없었나요? 이곳에는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노숙을 하고 있는 일부 미얀마인 가족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만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얼마나 힘드냐, 전기가 끊긴 상황, 물이 공급 안 되는 상황 이런 여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나고부터 계속 여기 쭉 이렇게 있는 거냐고. ngày lênပြီးတဲ့နေရာနေစပြီးတော့ဒီနေ့ထိဒီမှာပဲနေ ဟုတ်ပါလေရှင်အဲ့လိုနေရပါရှင် 예 맞습니다. 예 16 지금 ယောက်ရှိရ 총 열여 더 명이라고. လောက်တယ်လောက်တယ်ဒီနေ့လောက်တယ်တိုင်းဒီနေ့လေးလို့လောက်တယ်လောက်နေတဲ့တာကြီးထိုင်လိုက်နိုင်တယ်တိုင်းမှာတိုင်းမှာရတာဒီဘက်ခေါ်လိုက်ပါဟုတ်မယ်ကြားတိုင်းမှာ 지금 지진 또 난 거죠? 네네. 네네. 네, 지진이 난 이후에 바깥에서 머물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다시 여진이 났습니다. 지금 방금 전 또 여진 난 거냐고 물어봤죠.အခုငလင်းလောက်သွားတာနော် ဟုတ်တယ် 맞습니다. ခုလောက်တော့ထပ်လောက်ပါတယ် 지금도 예 조금 계속 이렇게 여진이 자주 나나요? တကယ်ကို အခုတော့ပဲဆက်ပြီးတော့ငနေဆက်လို့အမြဲတမ်းမကြာခဏလုံနေကြလားခင်ဗျာ လောက်တယ်ညလည်းလောက်တယ် 맞습니다. 어젯밤도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ည3ချိန်လောက်လောက်တယ် 어젯밤에 3번이나 지진이 났었다고 하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여진이 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미얀마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진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머리를 가리고 건물 위에서 떨어지거나 붕괴될 게 없는 지역으로 빠르게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지진이 잦았던 것도 있고 여진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응력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특파원이 만달레이로 바로 들어간 건 아니죠. 이게 다른 도시를 좀 거쳐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의 그 다른 지역들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어떻던가요? 네, 이번 지진으로 이 만달레 지역이 피해가 제일 크긴 했는데 그 남부 지역인 네피도, 미얀마의 수도입니다. 이 네피도 지역의 피해도 상당히 컸고 그나마 가장 피해가 덜했던 지역은 남쪽에 있는 미얀마 제1도시 양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양곤으로 들어와서 만달레이 지역까지 육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만달레이에도 공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진으로 그 공항이 폐쇄됐기 때문에 양곤에서부터 만달레이까지 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600km가 넘는 거리를 육로로 이동하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 9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도로가 여기저기 끊기고 갈라졌기 때문에 국도와 농로를 이용해서 만달레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만달레이까지 가는 길이 16시간 정도 걸렸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16시간이 걸렸지 차량 상태가 안 좋거나 쉬면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육로로 이동하는 길이 험하고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구호 물자, 구호 인력들도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양의 구호 물자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이동하는데 16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구호 물자의 이동도 늦어지고 당연히 이에 따른 공급도 늦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큰 만달라이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우리 교민들도 꽤 계실 텐데 교민들 피해는 없는지도 걱정입니다. 네, 미얀마에는 우리 교민이 2,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1도시인 양곤 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피해가 가장 컸던 만달레이 지역에는 70여 명이 살고 계셨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업체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이 무너진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진 초반에 갈 곳이 없어서 20-30명의 한인 교민들이 한인 식당에 모여서 밤을 보내고 한 2-3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사정이 나아져서 각자 머물 곳을 구해서 따로 이동해서 머물고 계시고 또한 우리 대사관에서도 용사를 보내서 치약과 생수 그리고 간단한 비상식량 등을 제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교민들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전히 전기가 공급 안 되고 식수도 물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연료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기 위한 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뭐 차량에 넣는 연료를 먼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기용 연료를 사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마저도 얼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 또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조금씩 어떻게 구해갖고 그걸로 발전을 돌리고 그래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핸드폰 충전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뭐 여유 있으면 냉장고도 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기 기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예단하기 힘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얀마 내전 상황 때문에 강진 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특히 미얀마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반군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사실상 반군 장악 지역인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났던 사가잉 지역과 만달레이 지역 이 두 곳은 전혀 다른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잉 지역 같은 경우는 반군 지역이고 만달레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군 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진까지 나서 이 미얀마 국민들은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가잉 지역을 폭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의 내전 상황, 그로 인해서 정말 미얀마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진 피해를 언제 복구할지, 또 복구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야 될 정부조차 지금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 어려움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특파원도 취재 각별히 조심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